토미의 트레이딩, 이번 주 여러분들의 코인 매매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토미 전업투자TV 토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세계 물류 대란, 원자재값, 연준의 매파 중기 통화 정책, 그리고 루나 사태까지 참 다사다난한 반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증시와 함께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여줬어요. 저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물량들 새벽에 아쉽게 손절을 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추가 하락이 나온 걸 보니 나름 산업을 깨지기 전에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장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건 단순히 하락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차트 분석과 기초적 분석을 포함한 이런 시장 분석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트가 잘 맞을 때가 있는 반면 맞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이럴 때는 최대한 관망을 하면서 조금 더 이런 안전 자산이라든지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기다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전반적인 산업 이슈들과 이런 매매 전략을 준비해 왔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상반기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가고 있고 어제 이제 6월 첫 개장일이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일단은 미증시가 좀 빠지면서 6월을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어제 비트코인도 밤사이에 낙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이 비트코인 7%가량 상승이 나오긴 했었지만 토미님께서 또 개인 방송에서 아직까지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미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일단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깨졌어요. 여기에 대한 이슈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아까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3만 불을 깨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고로 비트코인 가격 앞자리수가 3에서 2로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4,000원대를 잠깐 구경을 하고 바로 3,000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우리 인간은 손가락 10개죠. 고대 인류 문명부터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대 금융 상품에는 이렇게 10, 100, 1000, 만 단위로 이런 심리적 지지 혹은 저항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앞자리 수가 바뀌게 되면 되게 민감해지죠. 아무튼 이렇게 3만 달러 선이 붕괴를 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쪼그라든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10% 부근에 웃돌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는 역시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215 EH/s였는데 지금 200 EH/s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제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되는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를 하고 일방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떨어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낮아져서 공급량이 늘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가 앞으로 이런 허리케인 같은 경제 충격이 닥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가라앉은 투자 심리를 또 시사를 했습니다. 요즘에 경제 대공황이 오네 만에 이런 소리가 많은데 어떤 상황이 들이닥치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조금 더 자세한 상황과 대응법을 이따가 차트 보면서 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경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뒤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번엔 아르헨티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센 나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비트코인 채택을 고려 중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네. 아르헨티나가 요즘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실 2016년부터 인플레이션과의 큰 기나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제 침체까지 초래되는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의 37% 정도가 현재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도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자는 여론이 현재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국의 엄격한 외환 정책으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이 최근 아르헨티나를 방문을 했을 때 암호화폐 수용률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르헨티나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좀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어느 유튜브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현재 아르헨티나 페소보다 암호화폐가 어떤 면에서는 더 견고한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수도 있다라면서 이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둔 상황이니 앞으로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과 이 정부의 행보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사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6%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금 반등세를 이어가는 것인가, 랠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지난주 비트코인은 그만큼의 상승분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제는 디커플링 장세로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었는데 어젯밤을 본다면 다시 또 나스닥 하락세를 따라서 비트코인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연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상관관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온 자료인데 제가 여러 이런 자산들의 가격 폭, 낙폭과 하락폭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많이 19배나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0.618 되돌림까지 지금 떨어졌고, 나스닥은 0.5, 코스피는 0.382까지 떨어졌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 커플링이 또 풀어진 게 아니냐, 또 디커플링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현재 이 차트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밑에 있는 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커플링 경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한번 디커플링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기관들이 좀 안전자산을 위주로 또 지금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심리가 커지면서 이런 위험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자금이 좀 빠지면서 또 어느 정도 커플링이 좀 해소되고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 보시면 뭐 코스피라든지 골드라든지 유가는 이렇게 큰 이런 커플링 혹은 디커플링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일단 나스닥이 이번에 또 같이 올라줬는데, 또 떨어질 때는 또 올라줄 때는 비트코인이 조금만 오르면서 떨어질 때 또 같이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많은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올라가고 있는 이 빨간색 채널을 일단 가장 먼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안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하단인 28.4K에서 28.7K 주요 지지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22K에서 23K를 조금 장기적으로 주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그 전에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이런 단타를 칠 만한데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자리, 그나마 그래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27.2K에서 27.7K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채널 하단이라든지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 등을 근거해서 도출한 자리이고요. 자, 뭐 저항 구간은 제가 원래 보고 있던 저항 구간 지금 딱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떨어지고 있는 이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래도 만약에 혹시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추가 상승이 나와서 이런 단기 이런 하락 추세선들도 돌파를 해준다. 그럼 또 위에서 저희가 또 대기해 볼 수 있는, 보고 있는 또 매력적인 저항 구간은 34.8K에서 35.3K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상관관계부터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안전자산 쪽으로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비트코인 차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22에서 23K 가량이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열어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를 한번 단기적으로 본다면 27.2에서 27.7K가 또 한번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만약에 또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또 상승을 다시금 보여준다면 저항 구간으로서는 34.8K부터 35.3K 라인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동안에도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웨이브부터 어제는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130%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코인들 한 번씩 여러분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웨이브부터 살펴볼게요. 네, 웨이브 업비트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전 바닥을 하향 이탈하고 여기를 다시 또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강력한 상승세가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를 제가 준비했던 이 저항권을 딱 찍고 또 내려오더라고요. 여기가 14,100원에서 15,100원인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저항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취소를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 하락 채널, 지금 하단 리테스트 구간이거든요. 큰 하락 채널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17,300원에서 18,300원 1차 저항국, 2차 저항국을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또 돌파해주고 올라와 준다. 그러면 이 하락 파동의 0.236 되돌림과 여러 매물대들 그리고 이런 이평선들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겹치고 있는 구간인 22,200원에서 23,200원 저항 구간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좀 웨이브가 눌림목을 어느 정도 받게 돼서 또 내려온다. 그럼 1차적으로는 이런 전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 구간으로. 여기가 이제 뭐 4,000원 근방인데 사실 여기보다는 왜냐면 여기서 이미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안전하게 걸러줍니다. 또 추가 하락이 나와서 만약에 또 나중에 또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근거에서 여기 4,200원에서 5,200원 또 매력적인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으니 해당 구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60% 넘는 상승이 나온 이후로 4일째 빨간 양봉 켜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핫했던 코인도 바로 살펴봐야겠죠. 누사이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하이퍼 일봉 업비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하고 큰 상승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일봉 종가가 아쉽게도 이 추세선 밑에서 또 종가 마감을 오늘 아침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돌파를 성공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여기 위에서 종가 마감을 좀 성공을 해줬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눌림목이 어느 정도 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1차적으로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310원에서 340원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하락 채널의 이 중간값, EQ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간값과 이 조그만 이 파동의 0.618 되돌림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의 리테스트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밑에 쌓아뒀던 이 매물대 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매수 구간, 지지 구간은 230원에서 26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이제 올라간다. 그럼 저항 구간은 위에 이 채널 상단과 이 매물대 주요 매물대 라인으로 겹치고 있는 560원에서 590원 1차 저항 구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660원에서 690원으로 해당 구간은 이 하락 파동의 0.38의 되돌림과 여기 이평선 그리고 전 매물대 등을 근거해서 도출한 자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 채널의 중간값과 채널 상단 부분을 유의 깊게 보셔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코인 분석해 볼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위믹스 한번 보겠습니다. 와, 위믹스가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네요. 제가 어제 이제 자료 준비를 했을 때 여기였는데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저항 구간 또 터치하고 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떨어지면 제가 보고 있는 1차 지지 구간과 이제 근접하게 오게 되는데 여기가 4,300원에서 4,500원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조금 더 좀 더 장기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단타보다는 조금 더 장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가격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다음 지지 구간은 3,350원에서 3,550원 여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2,600원에서 2,800원 여기 밑에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들은 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전 매물대, 뭐 이평선 피보나치 확장 등등을 근거해서 도출한 자리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저항 구간은 5,700원에서 5,900원이었는데 여기는 이미 지금 터치를 하고 저항 눌림목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를 또 어떻게 보면은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를 나중에 또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위에서 또 대기해 볼 수 있는 기다리고 있는 저항 구간은 6,600원에서 6,8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믹스 역시나 토미님께서 짚어주셨던 이 저항 라인을 정확히 또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누사이퍼 관련된 코인이죠. 스레스홀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스레스홀드는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던 지지 구간까지 도달했는데 여기까지 이탈하고 지금 제가 그다음 보고 있는 자리는 60원에서 63원 2차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제 나온 상승은 그대로 다 반납을 해주는 지금 모습입니다. 요즘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정말 투기성이 정말 심해요. 위에 그냥 꼬리만, 이게 지금 4시간 봉이지 일봉으로 보면 이제 꼬리만 이렇게 달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신중하게 이런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여기까지 뚫린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밑에 이런 데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이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
지금 리테스트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뭐 한 49원에서 48원에서 50원 정도 되는데 이런 구간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올라온다. 만약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 그러면 전 이제 매물대, 전 고점이죠. 여기가 이제 86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저항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하락 채널, 이 검정색 대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이 하락 파동의 0.38의 되돌림인 106원에서 109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124원에서 127원으로 여기는 0.5 되돌림과 이런 주요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알트코인 급등하는 흐름을 보면 급등세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등했던 만큼 다시금 또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또 어제 보여줬던 코인 중에 하나가 어제 이 STP였습니다. 어제 95원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금 그대로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60%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지금 분석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제가 어제 자료를 준비하고 이거 또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다 떨어졌죠? 아무튼 제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지지 구간 지금 약간 위에 있어요. 저는 1차 지지 구간으로 53원에서 58원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하락 추세선 그리고 여기 올라오고 있는 이 조그만 이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1차 지지 구간을 보고 있고 여기까지 이탈을 하고 전 저점을 또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추세선, 하락 추세선과 이런 스탑버팅 레벨 등을 근거로 해서 여기 36원에서 41원 괜찮은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항 구간은 위에 지금 104원에서 109원 그리고 124원에서 129원 이렇게 두 개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 위에 보이는 70원 여기 제 핑크색 선을 표시해 놓은 적 있죠. 이 70원 주요 라인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서 좀 종가 마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 오늘도 여기 밑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는 70원 위에서 종가 마감을 일봉이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방금 STP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적인 급등에 여러분들 따라서 매매를 하시다가는 손실을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금 좀 유의를 드리고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알트코인을 체크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또 신규로서 매수를 한다면 어떤 코인이 가장 좀 매력적일까요?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웨이브요? 거래량은 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집에 저기 호텔에 있을 때는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차라리 지금 스레시홀드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탠더드 토커나이즈 프로토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 구간에 근접하게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지지 구간에서 좀 손을 짧게 잡고 한번 매매 셋업을 따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선정해 두신 그 근거는 지지 라인에 어느 정도 다다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지 라인을 잘 눈여겨보시다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가격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소액 담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저항 라인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또 손절을 한다면 내가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동향부터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봤고요. 나스닥과의 커플링 관계,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들 분석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